자,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14번 재료 한번 볼게요. 완성품 환산량 있죠?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기 회계 1급에서는요 평균법이 많이 나오지만 선입선출법도 많이 나오고 세무 2급은요 평균법 잘 안 내요. 완성품 환산량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선입선출법만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할 줄 알아야 될 부분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직접 배운 부분 말고 완성품 환산량은 반드시 나와요.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 흐름을 파악해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요거 보면 돼요. 원가가 두 개가 투입이 달라요. 시점이 같으면 하나로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두 개로 구분한다고요. 원가 투입 시점의 가정은 일반적 가정 아닙니까? 재료는 공정 초기, 가공비는 공정 전반, 그죠? 50% 시점 이런 거는 우리 학습할 때 공부를 했지만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거를 몇 개를 맞춰주냐면 5,400개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선출법은 3개죠. 3개 완성. 기초하고 단기, 기말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 금액 수량이 5,400개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5,400개를 맞춰볼게요. 기말에 2,000개래요. 그럼 2,000개 이렇게 적죠, 그죠? 2,000개 이렇게 적고 그럼 6추론하면 얘가 3,400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초부터 우선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개부터 먼저 샥 들어오고, 얘가 3,000개가 요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400개를 일단 맞춘 거 아니에요? 물량을, 그죠? 1단계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2단계 뭐야?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죠. 원가 요소가 2개죠? 괄호를 2개 쳐야 돼요. 괄호를 샥 하나, 둘, 이렇게 괄호 2개를 칠게요, 이렇게. 쳤죠? 그리고 여기에 재료비하고 가공비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구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단기라고 적힌 거는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고. 얘는 단기 투입 예액은 50% 되겠습니까? 0.5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점은 요거 기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개념이 안 잡힌 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요 기초는 어떻게 돼요? 1하고 0.4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가공비가 이거 40%니까, 그죠? 이 상태에 있는 놈부터 먼저 완성을 한다는 말은 재료비는 투입할 필요가 없고 가공비는 40%가 투입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60%를 투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크를 놓고 0하고 0.6 되겠습니까? 요거를 좀 유념하면 돼요. 자, 이렇게 딱 놨죠, 그죠? 그리고 이제 풀은 산수하면 돼요. 네, 그래서 0이고 240 이렇게 되고 여기에 3,000 여기서 3,000 이렇게 되겠어. 2,000 이렇게 되고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5,000 이렇게 되겠네요. 4,24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그죠? 어떤 경우라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구하고 재료비잖아요, 그죠? 재료비는 요거잖아요, 여기 5,000이죠, 그죠? 근데 재료비를 잘 안 내요. 뭐를 잘 내겠습니까? 재료비보다는 당연히 가공비를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료비도 알아야 되고 가공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4,240개 있나? 없구나, 여기. 지금 재료비를 물어본 거죠. 가공비가 더 잘 나와요. 가공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지면 이거 어떻게 풀어? 그죠? 못 풀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세무사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답을 무시하고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어떤 거라도 이렇게 풀면 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실제 개별원가 계산 문제를 하나 냈어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 모형을 한번 잘 보죠. 우리 회사는 작업을 2개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유람선 A 만들고 B 만들어요. 그 재주를 지시해요. 그리고 거기 작업판 있잖아요. 직접 있죠. 피드백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딱딱 찍게요. 되겠죠? 이해되죠, 그죠? 찍게 돼요. 얘는
제조를 지시하고 작업 원가 피드백된 자료를 원가에다 집계한 자료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통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제조 간접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있냐고요, 지금. 25가 있다, 그죠? 25. 있잖아, 그죠? 그럼 25를 얘 두 개 만든다고 간접비가 든 거니까 얘를 어떻게든 뭐예요? 이쪽에 배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은 배불 구해서 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불부터 먼저 구해야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배불을 뭘 썼습니까? 직접 노무비,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제일 먼저 배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뭐, 자, 제조간접비 배불. 배부율이란 총 제조간접비를 배부 기준으로 나눈 평균적인 금액 이렇게 되죠. 지금 제시하는 거 총 제조간접비 25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 배부 기준은요. 직접 노후비 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걸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샥 이렇게 가라 이거죠. 50%. 그 요 금액이 얼마가 되지? 2분의 1원 됩니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 2분의 1의 의미가 뭐야? 배부 기준당 내가 지금 배부하려고 하는 원가 대상의 배부 기준을 찾아가지고 이 금액을 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배부 기준당이 중요하죠. 배부 기준당. 배부 기준당 2분의 1이랑 배부 기준은 직접 그죠? 우리가 농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제조간접비를 배부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유람선에 볼게요. 제조간접비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배부 기준이 요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30만 원을 기준으로 얼마를 배부한다고요? 2분의 1원을 배부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30만 원 곱하기 2분의 1 하면 15만 원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요? 20만 원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만 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25만 원을 배부한다는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각각에, 그죠? 이렇게 해서 배부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답을 보니까 유람선 B에, 그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요거 3개는 얼마냐 이거잖아요. 80만 원, 10만 원 되고 90만 원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배불구태부에서 배부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요 완성품 환산장부에서 배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0% 뭐 좋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우리 어제 목적 자체가 간접비를 집계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거잖아요. 뭐 배부구에서 뿌려줬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해볼게요. 16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지? 아, 그래요. 제가 평균법을 가정하고 동비는 이게 그죠? 좀 이게 전체적인 거 기말지공법 끝까지 한번 해봐보세요 이 말이에요. 아,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완성품 환산장 구한다.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장을 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해볼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모형을 통해서 세무 2급에서 이렇게 기말 제공품 끝까지 가는 거는 잘 드문데 오래간만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다. 해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볼게요. 평균법.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장이 완성하고 2개 있죠. 기말 요리 2개 되는 거 아니에요?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돼요? 완성이 기초, 단기, 기말이고 3개, 요건 2개. 그렇게만 딱 하면 돼요. 물량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재료비, 수량, 기초.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단기 완성, 기말 제공, 요렇게 봐야 되나? 지금은 착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기말이고 단기 완성이니까 1600개 맞추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완성은 뭐 별 것도 없네. 1200개. 여기는 400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거 1600개 맞췄네요. 그죠? 근데 원가가 지금 투입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괄호를 2개 쳐야 돼요. 괄호를 2개 칠게요. 하나, 둘,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당연히 저 평균법은 기초가 없는 거니까 단계에 투입해서 단계에 완성된 거 아니야? 평균법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단계 1 되겠습니까? 네, 1하고 뭐. 몇 프로지? 기말이? 50%라는 정보가 있네요. 0.5 이렇게 하면 되겠어. 0.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재료비하고 뭐야? 재료비하고 가공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 그죠? 그럼 여기 1200개 이렇게 하고 이것도 1200개 400개 이거는 2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빠르게 뭡니까? 1600개 1400개를 구해요. 아 이걸 못 구하면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얘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방금 했던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있죠? 두 개는 어떠한 경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구하면 연습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별거 아니고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구해서 있죠. 그 양 있죠. 기말정품 양 있죠. 요걸 배분하는 겁니다. 그럼 2단계가 뭐냐면 이거 단위당 원가 구하는 거예요. 1600개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가 있을 거고 1400개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점은 평균법의 가정은 기초제공품이 우선 기초제공품도 단계에 착수된 걸로 보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가공비 있잖아요. 단계 요 두 개를 합한 거예요. 120을 가지고 배분해야 되고 이거는 70만 원이잖아요. 선입선출법이라면 요것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단지 여기 배분하는 금액이 두 개가 120이잖아요. 합한 거 120만 원이잖아요. 요걸로 여기 딱 가요. 120만 원. 120만 원. 요거는 70만 원. 가정 자체가 기초에 얘 있잖아. 80이 단계에 재투자되어 가지고 평균화했기 때문에 합해서 배분한다. 그럼 요 금액이 있죠. 지금 쟤처럼 하고 있나 지금 얘가? 여기 할게요. 이렇게 해서 1600 여기 다 좀 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750원 이렇게 되고요. 이거 당분하면 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 구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원가 있잖아요. 원가, 들어가는 원가, 여기 있잖아요.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볼까요? 기말정부원가 한잔 해볼게요. 예. 기말정부원가는 요거잖아요, 기말은. 요거랑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볼게요. 완성품 원가는요. 완성하고 기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완성은 여기 1200개 750원 더하기 500원 금액이 나올 거고 기말정품 원가는요 400개 곱하기 750원 200개 곱하기 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금액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4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40만 원 이거 되고 완성문가도 그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1250원 190만 원 이렇게 되네요. 190만 원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모형을 보면요. 이 금액이 전부 다 19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이거는 70만 원. 합하면요. 190이잖아요. 190은 뭐예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배분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야. 요거 40만 원 구할 수도 있고 150을 구할 수 있고, 그죠? 요렇게 정도 내는 게 이제 세무 1급에서 나와요. 근데 요것만 구하면 할만한데 그냥 평균적인 금액 구해서 뿌려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해설 강의 잘 해놨네요. 보니까 밑에 하단에 보니까 해설이 그나마 조금 마음에 드네요. 요걸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구해서 뿌려준다, 그죠? 그 정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알면 그냥 아주 준수하죠. 이거는 그냥 공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선 한번 볼게요. 다음에 제조활동 관련 물량을 다음 이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선품. 자,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옳은 거 찾아볼게요. 공선품이 물량을 맞춰야 되나요? 단계, 이렇게 두 개를 맞춰줘야 돼요. 여기 하면 만 개가 되네요. 만 개 물량을 한번 맞춰볼게요.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해보겠습니다. 옳은 거 해볼게요. 착수량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만 개니까 완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도 있겠죠, 그죠? 여기 만 개가 나와야 되죠. 만 개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기말 제공품이 700개래요. 근데 여기 완성은 공선이 뭐 있어, 공선. 불량품이 있다고요. 공선이 1300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론하면요, 2000개가, 8000개가 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네요. 공선은 정상 공선하고요, 비정상 공선이 있다고요. 정상 공선은 비효율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가를 정상 공선이라고 하고, 비정상은요, 명확히 부주의한, 그죠? 내가 주의를 요했다면 회피할 수 있는 있죠. 그런 어떤 불합격품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순위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부터 먼저 구한다고요. 항상 정상적인 것부터 먼저 구해요. 얘부터 구하고 이게 부차적으로 이렇게 구한다고요. 비정상부터 구하는 건 없습니다. 얘부터 구한다고. 자, 이걸 이해하고 볼게요.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선이면, 여기 볼게요. 요거 금액이 얼마예요? 3%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 될까요? 3%면 240개라면 뭐예요? 이거 빼게 되면 1060개가 뭐예요? 맞나? 1060개가 비정상이 되겠죠. 옳은 것은 뭐 이상한, 완성품 수량은, 완성품의 3%가 정상분, 완성품 수량은 만 개도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네.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선이면, 비정상은 1060개다. 오, 여기 맞나요? 2번? 그죠? 정상 공선 수량은 뭐 이것도 아니고, 다 안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걸 통해서 뭐야? 이걸 추론하고, 여기에 있죠? 3%는 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구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도 뭐야? 항상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 글씨 같은 거 많이 봐요.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글씨를 보면 잘 쓰는 분인데 정신이 없이 쓰는 분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막,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체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적는 거 있죠. 그래야 머릿속에 깔끔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정보를 할 때, 우리가 장인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그죠? 행동에 군더더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조금 이제 쓰는 버릇을 해야지 잘 안 됐을 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렇게 안 썼거든요. 그러면, 그죠? 좀 회계하면서 조금 나아진 편이에요, 저도. 이렇게 안 하니까 풀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나아졌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안 쓴다고, 대충 막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렵더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론 문제였다면, 지금 요건 뭐예요? 이제 회계 처리 할게요. 회계 처리 이제 쫙 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3점짜리잖아요, 이론.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 오늘 냈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문제만 풀 수 있다면요, 한 20점 정도를 커버한다고 보면 돼요. 20점 이상 정도 커버합니다. 100점 중에 세무이고 20점을 커버는 조금씩 하면은 100점이 돼 갑니다. 대신에 이거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는데 이걸 해설 강의해드린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결산에 하는 거. 세무이급은 결산이 5문제 나와요. 기말에 해야 될 수정 문제가 5개 나오죠. 15점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완전 만점을 맞기 위해서
당좌할 때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시험 한번 쳤고, 또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또 내는 거예요. 되게 잘 나오니까. 아니, 뭐,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뭐, 외환회계는 너무 많았는데 제가 몇 개를 뺐어요. 외환회계 매번 나와요. 2문제까지 나와요. 계속 세무금 추리다 보니까 모든 기출문제 외환회계 다 있어요. 외환회계,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쉽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조부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그죠? 공장 생산 제조 나오면요. 이거 제조, 그죠? 500번대 제조 경비라고 생각해야 돼요. 회계 처리할 때 제조원가 500번대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요. 점수를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딱 하고. 구입한 소모품이 240만원 중에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60이다.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을 처리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예요? 나중에는 지금 일일이 이걸 쓸 수는 없는데 처음이니까 또 해볼게요. 구입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회사는 소모품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240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대변은 현금 있죠. 240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사용한 양을 찾아봐요. 사용한 양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사용한 60이 남았으니까 180만 원 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180이 없지 않습니까? 목표는 정해졌어요. 사용한 180만큼은 비용화 시켜야 돼요. 우리 회사에 소모품 있습니까? 없잖아요. 빼고 자산이 소멸시키고 비용화 해야 되죠. 소모품 비가 18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180만큼, 이 중에서 180만큼 빼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조원가로 이렇게. 개념만 잡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샘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40만원씩 쌀 샀는데 보니까, 기말에 보니까요. 야, 우리 애들이 180만원치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쌀떡에 보니까, 어디야? 6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언제, 그죠? 예, 사용한 거를 비용화 안 했으니까 하라 이거. 만약에 이걸 비용 처리 다 했다면요. 이걸 만약에 소모품비로 다 했다고 하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소모품비를 빼고 소모품을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했고요. 계산簿 이렇게 3점 맞추면 돼요. 제가 지금 결산분계 15개 있잖아요. 15점을 여러분 만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결산은.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에 2개 틀려도 돼요. 매매주 전표 한두 개 틀려도 돼요. 지금 해도 하겠다. 그죠? 자, 볼게요.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이 대변 잔액이에요. 여기 현금 과부족이라고 이게 했다는 말을 안 해요. 대변 잔액이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젠틀하네요. 대변에 있으니까 임시 계정이니까 없애야 되는 거죠. 대변에 있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샥 이렇게 해서 없애고, 그죠? 5만 없애고. 이거 계산하니까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자비익을 올려야 되지. 만약에 차변 잔액이라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거 없애고 잡손실 잡고, 그죠? 아니면 좀 더 어려우면 적절하게 대세를 하는 거. 알고 보니까 뭘로, 그죠? 뭐, 외상 매출금 받은 게, 그죠? 확인됐다면, 여기 외상 매출금. 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됩니다. 이건 뭐, 각 철저되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단기분 경과분 이자, 이렇게 경과 이자, 정기예금이니까 뭐예요? 했던 거 계속 나와요. 요거 기억 한번 다시 해볼게요. 기간 경과분. 자, 기간 경과분. 여기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있죠? 기간이 경과한 있죠.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식하라 해보면 이건 항상 이렇게 미수 수익 100원, 여기 이자 수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100원, 미지급 비용 1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익이 오니까 당연히 뭐야? 자산이 와야 되죠. 되겠습니까? 비용이 오면 미지급 비용이 와야 되죠.
당연히 뭐예요? 정기 예금이니까 당연히 미수 수익, 이렇게 이자 수익 확보가 나오죠. 그리고 금액 결정해 볼까요? 가입 기간. 올해가 뭐예요? 이거 잠깐만.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올해가 2020년도라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올해를 뭡니까? 2020년도로 가정합니다. 올해를. 그렇게 풀어야 되겠네. 이거 원래 그냥 있는 그 기출문제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바꾸지 못했네. 그럼 여러분이 좀 힘들어 했겠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었네요. 시점을 안 가르쳐줘서. 올해를 2020년도라고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경과된 이자는요? 이거 볼까요? 1년치 이자는 얼마죠? 곱하면 300만원 되나요? 맞죠? 그러면 경과된 기간에 있죠. 이자는 경과된 기간은 올해 4월부터죠. 그죠? 4월 보니까 석 달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12분의 9 되겠습니까? 맞죠? 석 달을 빼면. 그러면 이게 4분의 3인가요? 4분의 3 하면 이 금액이 225만원 이렇게 되나요? 금액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할 때 똑같은 모형을 해봤어요. 단지 뭐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금액만 차이 나는 거지. 이렇게 확보를 하고 바꾼다고요. 기간경과분 이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면요. 그럼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기간경과분 이자 수익 계산 안 했다면요. 미수 수익, 이자 수익 확보를 놓고 금액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 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모형에서 16개 모형 중에 지금 그지 한 계산 모형이 그지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대부분 결산분계 쪽에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지금 기말에 있죠. 환변동 있죠. 환율이 변동함에 따른 채권 채무의 변동을 회계 처리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볼게요. 여기 기말이에요. 기말이 합니다. ABC, 여기 거래처 챙겨야 되겠네? 외상 매출금, 자산이네요? 매출할 때, 누구네. 보통 매출할 때 요렇게 안 주고, 원화 금액을 주면요. 나눠서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요건데, 기말이 얼마가 됐어요? 요렇게 해서 50 올랐죠? 자산이 올랐네. 기분이 좋네요. 그죠? 평가해 볼게요. 그러면, 그죠? 좋으니까, 여기. 외상 매출금 올리고, 한산이익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금액 결제는 뭘까요? 50원 곱하기 뭐? 하면 100만원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꾸 이거 올려줘야지. 외상 매출금. 더 받을 거 있으니까. 그죠?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환율이 올랐구나. 자산이면, 부채라면요. 반대가 되고, 자산이라면요. 예, 환산이익이 되겠어요. 자, 얘는 기말에 있죠. 유가증권에 대한 얘기고,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면 어려운데, 아직 여러분이 안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지고 있네요. 요렇게 가치가 되고, 요렇게 왔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가 2021년도네요. 그럼 여기에서 금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150만원? 아니죠. 250만원 되었네. 올랐죠? 요거 올리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액 올리면 되겠습니다. 요 회계처리 있죠? 여기서 200 올라간 거는 작년도 회계처리잖아요? 올해 회계처리는 여기서부터 장부가액이 달라진 거, 요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700에서 950이 되니까 250 올랐잖아요. 그럼 올린 거 회계처리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이 자금을, 금강상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이렇게 나왔네. 이자 수익 중 이렇게 나왔죠. 회사는 수익 잡았다 이거잖아요. 수익 중 하면 만봐도 알아요. 올해 거 아닌 수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수익 잡았는데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수익 중에 차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내년도에, 차기라는 건 내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래서 23만 원은 내년도 거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든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잡은 이자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23만 원. 올해 수익 아닌 거, 이쪽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잡았는지 필요 없어요. 23만 원 빼고. 예, 수익도 아닌데 미리 잡았죠? 미리 잡은 수익이 뭐죠? 여기, 수익장에. 되겠습니까? 이제 선수 수익. 요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미리 잡은 수익은 선수 수익. 미리 잡은 비용은요? 선급 비용. 수익을 미리 잡은 거잖아요. 올해 거 아닌 거.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요거 우리 실제 그때 문제 풀 때 이것도 기출문제 있어. 올해 거 아닌 거 이연해야 될 거 얼마다 이렇게 한번 잡은 건데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랑 이 문제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24번 볼게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 회계처리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올해가 2021년도네요. 10월 1일 날 지급하고 전액 선급비용 10월 1일 날 회계처리 한번 볼까요? 선급비용 이렇게 됩니다. 회사는 이렇게 선급비용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산 전액이 360이 되겠습니다. 현금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회계처리 했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12월 말일자에 뭐 한번 해봐라,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보험료에 경과분. 그럼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한 달에 얼마죠? 30만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가 석 달이니까 30만원 하면 90만원이 비용화 돼야 되겠네? 목표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뭐예요? 90만원이 돼야 돼요, 비용이. 근데 보니까 공장에 사용한, 트럭이네. 또 제조원가가 되겠네. 그죠? 그런데 회사에서 제조원가로 계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목표는 사용한 보험료의 기간, 석 달에 보험료 제조원가 있잖아요. 90을 인식해야 되는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되죠. 단기 경과분에 대한 비용 있죠. 그 보험료 제조원가. 그래서 90만원이 잡고 선급 비용 있나요? 지금 현재? 선급한 게 있습니까? 기간이, 보험료의 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선급비용 90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뭐 그냥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죠? 이걸 판단하는 거는 발생주에 따른 수익과 비용 먼저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만 한번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이 하단에 뭐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왜 나왔는지, 그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죠? 답 보시고요. 그 다음 25번 볼게요.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그죠? 연수 앞으로의 이자율로 일간 차입이면 이자 비용이네요. 그죠? 차입했다는 말은 이자 비용이네요.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에, 내년도에 지급할 거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실제 이자는 1년 뒤에 줄 거지만 올해의 기간 경과분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걸 안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느낌 알아야 되죠. 올해 발생한 그저 기간에 이자 비용이 있는데 그걸 안 잡았다. 왜? 이자를 주기로 한 거는 내년도니까. 그 왁구가 어떻게 나와요?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이게 나와야 돼요. 되겠습니까? 딱 왁구 나왔죠? 요거 나와요. 딱 나오고 금액 결정해 볼까요? 금액 결정은 연수 앞으로 하면요. 1년에 얼마가 돼요? 1200만 원 되겠습니까? 그죠? 3, 4, 12, 1200이네요. 한 달에 그러면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되게 좋네. 우리가 지금, 그죠? 빌린 기간은 5월달, 넉 달을 빼면 8개월이네요? 800이 돼야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치 이자가 1200, 한 달은요? 이자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올해 빌린 기간은요? 5월 1일이면 1, 2, 3, 4를 빼요? 4를 빼버리면, 넉 달을 빼버리면 8개월이죠, 올해. 빌린 기간은. 그럼 8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800으로 되겠습니까? 금액 결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생법을 해보세요. 개념만 잡으면 어렵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문제 냈어요. 계속 이거 연습시키는 이유가 여기서 두 문제 나온대서 여기서 나와요. 딴 데서 안 나와요. 이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것만 좀 열심히 해서 개념만 잡으면 6점을 맞고 들어가잖아요. 당사는 그랬어요. 대여. 9월 1일 날 대여. 대여는 뭐죠? 당연히 대여하면 이자 수익이 나올 거죠. 머릿속에 이자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차입하면 이자 비용이고 이자는 나중에 받기로 약정했네요. 그럼 뭐예요? 올해의 기간에 경과된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 내년에 받더라도 발생주에 따라 인식해야 되죠. 그럼 왁구가 뭐죠? 미수수익이 맞죠? 미수수익, 이자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왁구가 딱 나와야 되죠. 딱 나오면 돼요. 그러면 372
210만 원이고, 이거는 지금 9개월이면 뭐 넉 달인가요? 넉 달 하면은 이게 하면 70만 원 되는 모양이니까 밑에 하단 참고해 보세요. 1년치 이자에서 그죠? 기간 안분하면 되겠습니다. 월수 월할 계산 안분하면 돼요. 월 안분.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지금은 이 기말의 평가인데요. 제가 이거 회차를 뽑다 보니까 다 뭐예요? 매 회차에 전부 다 뭐 다 환율이 있어서 그냥 자산 하나, 부채 하나 이렇게 나온 거야, 기말에. 지금은 뭐죠? 단기 차익금이 부채죠. 기말에 이제 평가해 봅니다. 상환할 당시 환율은 1,100원이고 차입 당시 환율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건 기중이구나. 기중이면 환산 안 들어가죠. 외환 차익 차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상환할 때 환율은 이거고, 차입할 때는 이거죠. 그럼 지금 요만큼 요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차입할 때는 1,200원인데 요렇게 하면 1,100원이었으니까 얼마 줄었어요? 100원 줄었다, 그죠? 그러면 차익금이 줄은 거 아니에요, 부채가. 기분 좋네요. 외환 차익 나오겠네. 그래서 이거 꼭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빌릴 거 얼마였어요? 이제 하면은 200, 이거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상환 당시 환율은 차입 당시는요. 요거 1,200원 곱해보세요. 2,400이네요. 맞잖아요, 그죠? 처음에 빌릴 때는 2,40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준 거는요. 2,200만 줘도 됐잖아, 지금 상환 당시.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빼요, 1단계. 여기 거래처 달고 2,400인데 실제 돈 준 거는요.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100원이 뭐야? 그럼 200만 원이 뭡니까? 부채가 줄었으니까 외환차익이 200이 나와야지 정상이라고요. 알겠죠?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더 어렵죠? 기중분계라서 더 어려워요. 기말. 얘는 있죠. 당사는 요거는 왜 내냐면요. 500이 회수 불능이래요. 보형 생기고요. 못 받게 됐대요. 그래, 전액 대손출했는데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300을 끌었어요. 그쵸? 대여금에 맞는 걸 끌었어야 돼요? 300 그랬죠? 부족한 거는 뭐예요? 200을, 그죠? 비용처리 해야 되죠? 근데 요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죠? 대손상각비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기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의미라면 어떻게 돼요? 대손상각비지만, 기타 세권은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한다는 거 있죠. 세무이급은 일반적인 우리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의미 잘 안 돼요. 그죠? 낼 수도 있지만, 요렇게 내면, 그냥 순간 뭐야? 대손상각비 나가면 빵점이 되죠. 잘 챙겨봅니다. 혹시나, 하고 제가 문제를 골랄 때 딱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여금이나 미수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은 세무이급 주제고, 일반적인 외상 매출금의 대손은 회계 1급에서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와, 뭐 이렇게 많지? 좋아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당사는 아마 컴퓨터를, 그죠?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컴퓨터 제조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제품이 컴퓨터니까. 기부했대요. 이 중에 원가, 시가에서 뭘 기준합니까? 판단을 해야 되죠. 시가 안 해요? 원가. 내가 만든 가격이 뭐예요? 요거를 지금 판 거예요? 팔아서 매출 온 건데 안 판 거죠? 이쪽은 나가요. 타계정을 찍으래. 저거 8분 때려야 되죠? 팔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타계정 대책을 찍어야 된다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양시에 기부한 거는요. 기부금이라고 되죠, 그죠? 기부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회계 처리하는 거 있죠?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있는 교재에 다 있는 얘기예요. 기부금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주는지.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거는 일부러 냈어요. 조금 어려울지만 두 개 있죠. 제가 예제 문제 있었던 건데요. 정기예금이 원금이 500 있었는데 지금 만기가 되어 받았는데요.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 소득이 그죠? 49만 원인데 549만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왜? 원천세 띄고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천세 띈 나머지 금액이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정기예금 나가고 500 나가고 들어온 거는요. 완전 뒤죽박죽이네. 선납세금 뭐야? 나머지 거
미리 낸 거 이렇게 돼서 조금 지저분하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정기예금 받았습니다. 500 이렇게 하고. 보통예금, 그죠? 보통예금 500 이렇게 받았죠. 그럼 이자 수익은 얼마냐면요. 이자 수익은 49만 원이에요. 근데 49를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자 받을 때 원천세 띄고 받잖아요. 그죠? 수익이니까 선납세금 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띄고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요. 414540이라고요. 그리고 원천세 얘가, 그죠? 지급자가 가지고 있다가 낼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는요. 미리 낸 세금이니까 선납세금 해서 7540.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이니까 자산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 요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원적으로 띄놓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근데 시험에 보통 세무 회계일금 요것만 내잖아요. 이렇게. 보통. 요 부분은, 그죠? 세무일금은 조금 복잡하게 하려고, 그죠? 정기예금 만기됐다고 하나를 덧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어음 할인에 있죠. 어음 할인은 할인료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어음의 할인료는. 근데 얘는 지금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보면은 당지로부터 제품 매출 외상값에 대해서 매출 할인하고 나머지 있죠. 2%. 외상 그쪽은 나와요. 당지. 2% 하면요. 요 금액이 96,000 요거네요. 2번. 요거 매출 할인 되겠습니까? 그거. 그죠? 매출 할인액이죠? 어음 할인 아니죠? 어음 할인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잖아요. 요거 딱 때리고 나머지 거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매출 할인. 제품 매출에 차감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사는 별빛 은행으로부터 이거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예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예금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기말에 마이너스 금액을 0을 만들어주고 단기차입금을 대체해요. 그때 별빛 은행이 있죠. 항상 단기차입금이 나오죠. 여기 거래처 달고 요 마이너스 금액은 무조건 0을 만들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요걸 올리면 뭐예요? 0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그리고 항상 빌린 거잖아요.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할 때 거래처를 꼭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이 양념이에요, 양념. 아직 뭐 유동성 장기부채 몇 개 안 되었는데요. 양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16개 패턴 중에 하나라고요. 그것만 정확히 알아서 몇 번 돌리면 15점을 맞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보험료가 되게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보정보험료. 내가 보험료로 단기 비용 처리했다, 그죠? 다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이게 한 달에 떨어지나? 270이, 이게 뭐, 1년에 딱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 12만. 22만 5천 원 맞네요. 이게 딱 하면, 한 달이 뭐예요? 한 달 이자가 22만 5천 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빌려준 거는 뭐예요? 이게 보면 10월 1일이니까 석 달 안 해요? 그죠? 지금 보험료 기간이 석 달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0일 석 달이니까 이 석 달이 뭐예요? 비용화 돼야 되죠. 그럼 석 달이 곱하기 67만 5천 원이 돼야 되나요? 이게 비용화 돼야 되죠. 근데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70을 어떻게 했다고? 10월 1일 날? 보험료로, 그죠? 연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셨을 때 비용할 금액이 67만 5천 원인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경과되지 않는 내년도 뭐야? 9개월치 22만 5천 원, 그죠?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요, 요건 22만 5천 원 곱하기 9개월 있죠. 9개월 치는 비용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만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용 중에 미리 잡은 거 아니에요. 올해 비용도 아닌 거 미리 잡았죠. 성급비용 잡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해봤습니다.